애도 못 낳는 게 무슨 여자냐? 아버지, 지우도 노력하고 있어요. 병원에도 다니고. 노력. 3년 동안 뭘 했는데? 돈만 축내고 있잖아. 임신이 안 되는 건 저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성호도 검사를 받아봐야. 며느리가 어디서 감히 말대꾸야? 시집 왔으면 입 닫고 시키는 대로 하고 참아야지. 우리 아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감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지우야, 내가 문제야 네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야. 울지 마 울면 뱃속 아기한테 안 좋다고 했잖아. 아직 임신도 안 됐는데요. 됐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조심해. 그날 그 녹음 파일이 그 집안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언이 아니라 숨겨온 폭력과 조롱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 집안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추악한 진실이 있다는 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3년 동안 숨죽여 참아온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 응급실, 새벽 3시.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하얀 복도를 비추고 있습니다. 밤새 조용했던 응급실에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구급차 한 대가 급히 들어섭니다. 구급차 문이 열리자 들것에 실린 여성이 보입니다. 윤지우, 38세. 왼쪽 팔이 이상하게 꺾여 있고 얼굴 곳곳에 멍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흰 원피스는 곳곳이 찢어져 있고 입술 가장자리에는 마른 피가 굳어 있습니다. 환자분, 의식은 괜찮으신가요? 어디가 제일 아프신가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지우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의사가 급히 달려와 지우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혈압을 재고 맥박을 체크하고 동공 반응을 살펴봅니다. 왼쪽 팔 골절 의심됩니다. 엑스레이 촬영 준비해 주세요.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컴퓨터 모니터에 지우의 의료 기록이 뜹니다. 임신 6주 진단 기록이 화면에 선명하게 표시됩니다. 임신 중이시군요. 태아 상태도 확인해야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때 경찰관 2명이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구급차를 따라온 것입니다. 환자분, 죄송하지만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경찰관이 노트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가정폭력이 맞습니까? 신고자가 집에서 비명소리와 물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직접적인 질문에 지우는 입을 열지 못합니다. 눈물만 계속 흘러내릴 뿐입니다. 경찰관은 기다려주며 다시 물어봅니다. 누가 이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상처는 단순히 넘어져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냥 넘어졌어요. 계단에서 넘어져서. 경찰관과 의사가 서로 눈을 마주칩니다. 누가 봐도 단순한 낙상 상처가 아닙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환자분, 집에서 누군가가 때렸습니까?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라도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지우는 더욱 격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넘어진 거예요. 제발 남편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순간 지우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남편이라는 글자가 뜨자 지우는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이 필요해요. 지우는 더욱 격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엄마한테만 연락해 주세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1시간 뒤 병원 입구에 택시 한 대가 급히 서더니 한 여성이 뛰어내립니다. 노혜경, 63세. 아직 파자마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를 받고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온 것입니다. 응급실이 어디에 있나요?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다급히 물어보는 노혜경의 목소리에는
30년 군 생활에서 나온 단호함이 묻어 있습니다. 군대에서 긴급 출동 명령을 받았을 때처럼 침착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선 노예경의 눈에 부목을 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딸의 모습이 보입니다. 딸의 얼굴에 선명하게 남은 멍자국, 붓기로 인해 제대로 뜨지 못하는 왼쪽 눈, 깁스를 한 왼쪽 팔을 본 순간 노예경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집니다. 지우야. 노예경이 딸의 이름을 부르자 지우는 엄마를 보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말을 안 들어서. 말하지 마. 지금은 말하지 마. 노예경은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응급 상황을 겪었지만 자신의 딸이 이런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몰려오지만 군인 출신답게 감정을 억누르고 상황을 파악하려 합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말합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따님이 가정폭력을 당한 것 같은데 진술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노예경은 경찰관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신고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엄마 안 돼. 제발. 그러면 더 큰일이 나. 지우가 간절히 말리지만 노예경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지우야, 이제 그만해.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의사가 다가와 설명합니다. 왼쪽 요골 완전 골절이고 다행히 태아 상태는 양호합니다. 하지만 전신의 타박상이 심각해서 며칠 입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입니다. 이런 상처 패턴은 반복적인 폭력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노예경은 딸을 바라봅니다. 지우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다 알고 있다. 이제 그만 숨기자. 노예경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젠 끝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안은 용서하지 않겠다. 새벽 4시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63세 전직 군인 어머니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노예경의 눈빛에는 군인 시절의 단호함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응급실 복도 새벽 5시 지우가 부목을 한 팔로 떨며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진통제를 맞았지만 여전히 아픈 기색이 역력합니다. 노예경은 말없이 딸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노예경이 천천히 휴대폰을 꺼냅니다. 지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노예경은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 몸에 난 상처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할 거야. 엄마, 뭐 하는 거야? 지우가 당황해하지만 노예경은 이미 카메라 앱을 켜고 있습니다. 증거야. 법정에서 쓸 증거. 플래시가 번쩍이며 지우의 얼굴에 난 멍자국이 선명하게 촬영됩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하지만 노예경의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왼쪽 팔에 깁스, 목 부분에 손가락 자국, 어깨에 타박상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촬영합니다. 군인 시절 사건 현장을 기록하던 경험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30년 군 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야. 노예경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을 이런 식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찢어놓고 있지만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엄마, 다 내가 못나서. 내가 임신도 못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서. 지우가 흐느끼며 말하자 노예경이 카메라를 내려놓고 딸의 어깨를 잡습니다. 아니, 그 말 다시는 하지 마.
노예경의 목소리에는 30년 군 생활에서 나온 단호함이 묻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임신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집안일은 같이 사는 사람이 같이 하는 거야. 그때 지우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립니다. 화면에 시아버지라는 글자가 뜨자 지우는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짓습니다. 받지 마. 노예경이 단호하게 말하지만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입니다. 지우야, 어디 있는 거야? 성우가 찾고 있어. 당장 집으로 와. 아버님, 저 지금 병원에. 병원? 뭔 병원이야? 또 꾀병 부리는 거 아니지? 당장 집으로 와.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통화가 끝나자 지우는 더욱 심하게 떨기 시작합니다. 노예경은 딸의 휴대폰을 받아들고 통화 기록을 확인합니다. 지우야, 이 사람들한테서 전화 몇 통이나 왔어? 화면을 보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무려 27통입니다. 새벽 3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이것도 증거야. 피해자를 압박하고 협박하는 증거. 노예경은 휴대폰 화면을 캡처하기 시작합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저장합니다. 엄마,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법원에서도 결국 가족끼리 원만히 해결하라고 할 거야. 지우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노예경은 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30년 동안 군대에서 뭘 배웠는지 알아? 포기하지 않는 거야. 끝까지 싸우는 거야. 그때 간호사가 다가옵니다. 환자분, 입원 수속을 해야 하는데요. 보호자분께서 서류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노예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면회 제한을 걸 수 있나요? 특정 사람들의 면회를 막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시라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병원에서도 협조할 수 있어요. 노예경은 딸을 바라봅니다. 지우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엄마, 정말 신고할 거야? 그러면 언론에도 나오고 온 동네가 다 알게 될 텐데.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계속 맞아도 된다는 거야? 노예경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너를 낳고 기르면서 이런 일을 당하라고 키운 게 아니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어. 지우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무서워. 정말 무서워. 이 사람들이 뭘 할지 모르겠어. 무서워해야 할 건 저 사람들이야. 이제부터는. 노예경은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지우야,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끝까지 너를 지켜줄게. 새벽 6시 병원 복도에서 모녀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이미 시댁에서는 대응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63세 전직 군인 어머니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전 8시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 3층 단독주택에서 이태준이 화가 난 표정으로 거실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깨진 접시 조각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벽에는 주먹 자국이 선명하게 패여 있습니다.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이태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30년간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쌓아온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계단에서 박영심이 내려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정장을 차려입은 상태입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대응해야지.
저 노예경이라는 여자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는 거야? 이태준은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누릅니다. 첫 번째 전화는 경찰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준입니다. 며느리가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거짓 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어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차분하고 신중한 목소리로 이태준이 말합니다. 30년간 회사에서 위기 관리를 해온 경험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윤지우라는 사람인데요. 원래 히스테리가 심하고 피해망상이 있어요.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박영심을 바라봅니다. 이제 경찰도 우리 편이야. 박영심도 자신의 휴대폰을 꺼냅니다. 연락처에서 부녀회장, 성당 신자회, 골프 모임 등의 이름들이 보입니다. 여보세요, 김 회장님이세요? 아, 저 박영심이에요. 박영심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연기로 가득합니다. 지우가 요즘 정신 상태가 안 좋아서 걱정이 많아요. 임신 스트레스 때문인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 정말요? 그래서 어젯밤에 집에서 혼자 넘어져서 다쳤는데 남편이 때렸다고 하는 거예요. 박영심은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합니다. 장모님이 군 출신이라서 너무 권위적이에요. 며느리를 마치 부하처럼 대하니까 지우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끄는 박영심은 이태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지우가 정신적으로 불안하다는 걸. 하지만 이태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문제는 노예경이야. 저 여자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군 출신이라서 끈질길 거야. 그때 이태준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회사 후배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이 부장님, 포털 사이트 보셨어요? 기사가 하나 떴는데. 이태준이 급히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이미 익명 제보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군 출신 장모, 가정의 과도한 개입으로 갈등 폭발.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누군가가 언론에 제보한 것이 분명합니다. 권위주의적인 장모가 며느리를 통제하려 하다가 가정 불화가 극에 달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해당 장모는 30년간 군 복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태준이 기사를 읽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기사를 쓴 거야? 박영심도 기사를 보며 당황합니다. 여보,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지. 누군가가 우리보다 먼저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거야. 이태준은 곧바로 자신이 아는 기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김 기자님, 저 이태준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네, 기사 하나 써주실 수 있나요? 우리 며느리가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30분 후 또 다른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옵니다. 가정폭력 신고 알고 보니 며느리의 피해 망상? 관련자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평소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으며 임신, 스트레스로 인해 망상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박영심이 기사를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짓습니다. 이제 여론이 우리 편으로 돌아설 거예요. 하지만 이태준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노예경이라는 여자가 가만히 있을 리 없어. 그때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들립니다. 창문을 통해 보니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경찰이 왜 여기에? 초인종이 울리고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태준 씨 계신가요? 가정폭력 신고 건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태준과 박영심이 서로 바라봅니다. 분명히 경찰서에 미리 연락해서 며느리가 정신적으로 불안하다고 말해뒀는데 왜 경찰이 직접 찾아온 것일까요? 아, 잠깐만요. 지금 나갑니다. 이태준이 문을 열자 젊은 경찰관 2명이 서 있습니다.
이태준 씨 맞으시죠? 부인 윤지우 씨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접수하셨습니다. 신고요? 그게 무슨? 병원에서 진단서도 나왔고 증거 자료들도 제출되었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이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분명히 지우가 신고를 거부했는데 누가 신고를 한 것일까요? 그때 이태준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발신자는 노예경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입니다. 각오하세요. 같은 날 오후 2시 병원 입원실. 노예경은 딸의 옷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우는 진통제 때문에 깊게 잠들어 있고 병실은 조용합니다. 찢어진 흰 원피스를 개어 가방에 넣으려던 노예경의 손이 멈춥니다. 코트 주머니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집니다. 손을 넣어보니 작은 녹음기가 나옵니다. 손가락 크기만 한 소형 녹음기입니다. 노예경은 녹음기를 들여다봅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아직 녹음 중인 상태입니다. 언제부터 녹음이 시작되었을까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거실에서 들렸을 법한 소음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목소리들.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여자냐. 이태준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옵니다. 노예경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아버님, 그만 좀 하세요. 이성호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말리는 목소리는 힘이 없습니다. 입 다물어. 내 집에서 내 말 안 들으면 다 내쫓아버린다. 아버지, 지우도 노력하고 있어요. 병원에도 다니고. 노력? 3년 동안 뭘 했는데? 돈만 축내고 있잖아. 노예경은 녹음기를 꽉 쥐고 계속 듣습니다. 지우야, 너 또 약 안 먹었지? 배란 유도제 말이야. 박영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님, 그 약 먹으면 너무 아파서. 지우의 약한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아프면 어쩌라고? 애 낳는 게 원래 아픈 거야. 요즘 여자들은 다 나약해. 임신이 안 되는 건 지우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성우도 검사를 받아봐야.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이태준의 목소리가 폭발합니다. 뭐라고? 우리 아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감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쾅!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테이블을 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지우야, 내가 문제야.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야. 박영심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운동도 하고 몸조리도 제대로 해. 근데 어머님이 집에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직장도 그만두라고. 그건 내가 일하면서 몸을 상할까봐 그런 거지. 배은망덕하게. 녹음기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우가 우는 소리입니다. 울지 마. 울면 뱃속 아기한테 안 좋다고 했잖아. 아직 임신도 안 됐는데요. 됐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조심해. 노예경은 녹음기를 멈추고 깊은 숨을 쉽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들어본 것 중 가장 끔찍한 대화입니다. 심리적 폭력이 이런 것입니다. 녹음기를 다시 재생합니다. 지우야, 너 요리 또 짜게 했지? 아버님이 혈압이 높으시다고 했잖아. 죄송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신경 쓴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해. 너 때문에 아버님이 편찮으시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더라. 모서리 먼지 그대로 있고. 매일 하고 있는데. 매일 한다고? 그럼 왜 먼지가 있어? 거짓말하지 마. 노예경의 손이 떨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괴롭힘입니다. 지우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모든 것을 지우의 잘못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정서적 학대입니다. 녹음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대화를 들으며 노예경은 메모를 시작합니다. 1. 불임에 대한 책임 전가이. 경제적 압박 돈만 축낸다.
3. 사회적 고립 직장 그만두기 함사. 일상 통제 요리, 청소 트지보. 감정 억압 울지 말라고 함. 군인 시절 적의 심리전 패턴을 분석하던 경험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심리적 전쟁입니다. 녹음이 이어집니다. 성우야, 너도 지우한테 좀 더 강하게 나와야 해. 이태준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이 너무 약해 보이니까 지우가 말을 안 듣는 거야. 아버지, 지우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 3년 동안 임신도 못하는 게 잘하는 거야? 그건 뭐야? 변명하지 마. 내가 남편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성우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지우야, 미안해.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 다 내가 못해서 그런 거야. 지우의 체념한 목소리가 노예경의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지우가 깨어납니다. 엄마, 뭐 하고 있어? 노예경은 조용히 녹음기를 보여줍니다. 지우야, 이거 내가 녹음한 거야?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어떻게 그걸? 언제부터 녹음했어? 한 달 정도 됐어. 나중에 들어보려고. 지우가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 나 정말 미친 거 맞나? 이 사람들 말이 맞나? 노예경은 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아니야. 너는 정상이야. 이 사람들이 비정상인 거야. 노예경은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품에 넣습니다. 지우야, 이거면 충분해. 이제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3일 후 오전 10시 고급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가 이태준과 박영심 앞에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려면 합의가 최선입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합니다.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되면 이태준 씨의 사회적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태준이 불쾌한 표정을 짓습니다. 합의라니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언론과 여론이 문제입니다. 요즘은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매우 엄격하거든요. 박영심이 끼어듭니다. 그럼 얼마나 줘야 하는 거예요? 위자료 3천만 원, 치료비 전액, 그리고 공식 사과문 발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태준이 테이블을 탁 칩니다. 3천만 원? 그 돈이면 차라리 법정에서 싸우겠습니다. 이태준 씨, 진정하세요. 법정에 가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득합니다. 특히 녹음 파일 같은 게 증거로 제출되면. 녹음 파일이요? 박영심이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네, 상대 측에서 한 달 분량의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합니다.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여자냐. 돈만 축낸다 같은 발언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태준과 박영심이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건 그냥 가족끼리 하는 말이잖아요. 누가 녹음을 했다는 거죠? 윤지우 씨가 직접 녹음한 것 같습니다. 한 달간의 일상 대화가 모두 들어 있어요. 변호사가 태블릿을 켜서 파일 목록을 보여줍니다. 총 47개 파일, 약 15시간 분량입니다. 이 정도면 패턴적 학대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태준이 머리를 감쌉니다. 합의서는 언제까지 답을 해야 하나요? 오늘 오후 6시까지입니다. 상대 측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 병원 근처 카페. 노예경이 두꺼운 봉투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합의서와 수표가 들어 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치료비 전액 지원, 공식 사과문 발표.
노예경이 합의서를 읽어보며 중얼거립니다. 조건들을 하나씩 읽어볼수록 표정이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이혼은 하지 않는다. 앞으로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한다. 노예경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습니다. 원만한 가족관계. 노예경은 봉투를 들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입원실에서 지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지우야, 시댁에서 합의서를 보내왔어. 노예경이 봉투를 테이블에 놓습니다. 합의서? 지우가 서류를 받아 읽어봅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보자 지우의 눈이 커집니다. 엄마, 이거 돈이 엄청 많아. 그래, 많지. 노예경이 창가에 서서 말합니다. 근데 지우야, 이 돈을 받으면 너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해. 지우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람들과 살아야 하고 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하지만 엄마 3천만 원이면. 지우야. 노예경이 딸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내 존엄의 문제야.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노예경은 합의서를 들고 창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엄마, 뭐 하려고? 노예경가 창문을 열고 합의서를 찢기 시작합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날려 사라집니다. 엄마. 지우가 깜짝 놀라며 일어납니다. 지우야, 합의는 없어. 노예경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야. 지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해? 그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노예경은 딸에게 다가가 어깨를 꼭 잡습니다. 우리 집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 집? 그래. 내가 태어나서 자란 그 집. 내 방도 그대로 있어.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엄마, 나 38살인데 다시 엄마 집에서 사는 게 맞나?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 넌 내 딸이야. 노예경이 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직장도 다시 구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근데 아기는 내가 준비됐을 때 가져. 누가 강요해서 갖는 게 아니야. 지우가 엄마를 안으며 옵니다. 엄마, 무서워. 정말 무서워. 뭐가 무서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분명히 보복할 거야. 노예경은 딸을 다독이며 말합니다. 지우야, 엄마가 30년 동안 군대에서 배운 게 있어. 적이 반격할 때는 이미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뜻이야. 정말? 정말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엄마가 먼저 공격할 거야. 그날 저녁 노예경의 휴대폰에 문자가 옵니다. 합의를 거부하신다니 유감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네요. 마이너스 이태준. 노예경은 문자를 보고 차갑게 웃습니다. 협박까지 하네. 노예경은 즉시 답장을 보냅니다. 저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만나죠. 63세 전직 군인 어머니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날 밤 11시 노예경의 집. 30년 전 지우가 사용했던 방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분홍색 벽지와 작은 책상, 그때 그대로입니다. 지우가 침대에 앉아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노예경이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옵니다. 잠이 안 와? 응, 너무 오랜만이야. 이 방에 있는 게. 지우가 사진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고등학생 때 찍은 가족사진에서 젊은 노예경이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엄마, 그때 생각나? 어떤 때? 내가 대학 들어가서 처음 집 떠날 때. 엄마가 울었잖아. 노예경이 미소를 지으며 딸 옆에 앉습니다. 그때는 내가 독립하는 게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안심이야. 그때 노예경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노예경 씨죠?
저는 조선일보 기자 김민수입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정폭력 사건 관련해서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노예경이 지우를 바라봅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언제 가능하신가요? 내일 오전이 어떠세요? 다음 날 오전 10시 커피쇼. 기자 김민수가 녹음기를 테이블에 놓고 노예경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먼저 따님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많이 회복됐습니다. 신체적으로는요. 노예경이 차분하게 답합니다. 정신적 상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댁 측에서는 며느리분이 정신적으로 불안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건 전형적인 가해자의 변명입니다. 노예경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납니다. 제가 30년 동안 군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봤습니다. 가해자들은 항상 피해자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신가요? 노예경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줍니다. 47개의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한 달간의 일상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여자냐. 돈만 축낸다. 나약하다 같은 인격 모독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자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정서적 학대입니다. 시댁 측에서는 군 출신 장모가 너무 권위적이어서 갈등이 생겼다고 주장하는데요. 노예경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권위적이라면 제가 며느리를 통제했다는 뜻인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저는 딸이 그 집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왜 몰랐나요? 딸이 숨겼거든요.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그게 피해자의 심리입니다. 노예경이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쉽니다. 만약 제가 진짜 권위적이었다면 이런 일이 3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합니다. 합의 제안을 거절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예경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집니다. 합의를 하면 딸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그럼 이혼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그건 딸이 결정할 일입니다. 저는 딸의 선택을 지지할 뿐입니다.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노예경이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로 상처 주고 인격을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모두 폭력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같은 시간 이태준의 집 거실에서 긴급 가족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태준, 박영심, 그리고 이성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기사가 내일 나온다고 합니다. 성호가 휴대폰을 보며 말합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실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태준이 머리를 감쌉니다. 끝났다. 이제 정말 끝났어. 여보,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박영심이 남편을 다독입니다. 무슨 방법이 있어? 이미 언론에 다 나가는데. 그때 이태준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회사 상사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부장님. 이 부장, 기사 봤어. 당분간 출근하지 마. 회사에서 검토해 본 후에 연락할게. 전화가 끊어지자 이태준이 무너져 앉습니다. 회사에서도 잘렸어. 성호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사과하는 게 어때요?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태준이 격하게 반응합니다. 가족끼리 하는 말을 녹음해서 세상에 공개하는 게 정상이야? 하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신 내용들이
성우야, 너마저 나를 배신하는 거야? 이태준이 아들을 노려봅니다. 저는 배신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우가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지우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박영심이 아들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합니다. 지우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우리를 배신했어. 그때 집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창문을 통해 보니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태준 씨 계십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태준 가족은 커튼을 닫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63세 전직 군인 어머니의 언론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2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법정 오전 10시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여성단체 관계자들까지 몰려들어 법정이 북적입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피고석에 앉은 이태준은 얼굴이 수척해져 있습니다. 2주 동안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으며 급격히 야위었습니다. 원고석에는 노예경과 지우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왼팔에 깁스를 하고 있고 노예경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 입었습니다. 지금부터 가정폭력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먼저 피해자 진술을 듣겠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납니다. 저는 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집살이가 힘든 줄 알았습니다. 모든 며느리가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우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쉽니다. 임신을 못한다고 매일 비난받았습니다.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여자냐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요리를 하면 짜다고 하고 청소를 해도 깨끗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잘못되었다고 했어요. 직장도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돈을 쓰면 돈만 축낸다고 했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저는 제가 정말 못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게 다 제 잘못인 줄 알았어요. 판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녹음을 시작하셨나요? 한 달 전부터입니다. 제가 정말 이상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지우가 고개를 숙입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검사가 일어나 증거물을 제시합니다. 재판부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겠습니다. 스피커에서 이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여자냐.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이어서 박영심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요즘 여자들은 다 나약해.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납니다. 돈만 축내고 있잖아. 이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내 집에서 내 말 안 들으면 다 내쫓아버린다.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이태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그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검사가 계속해서 의료 기록을 제시합니다. 피해자는 왼쪽 요골 완전 골절, 전신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지우의 상처 사진들이 나타납니다. 방청석에서 안타까운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상처는 단순한 낙상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납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일시적인 감정적 격앙 상태에서 실수를 했을 뿐입니다. 또한 원고 측에서 제시한 녹음 파일은 일상적인 가족 간의 대화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예경이 벌떡 일어나려 하자 지우가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검사가 반박합니다. 47개 파일, 15시간 분량을 어떻게 편집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일상적인 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피고에게 묻습니다. 이태준 씨, 녹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납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며느리가 임신 검사를 또 받았는데 결과가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이태준이 고개를 숙입니다. 3년 동안 기다렸는데 답답했습니다. 검사가 날카롭게 묻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때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다투다가 실수로 욕골이 완전히 부러집니까? 이태준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성우가 일어납니다. 재판장님,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성우가 증인석으로 걸어 나갑니다. 저는 피고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남편 이성우입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들이 모두 사실입니다. 저도 들었어요. 이태준이 깜짝 놀라며 아들을 바라봅니다. 지우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시부모님 뵙고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저는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날 밤에도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습니다. 성우가 지우를 바라봅니다. 지우야, 정말 미안해. 지우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복도에서 노혜경이 성우에게 다가갑니다. 성우야, 고마워.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노혜경이 성우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용기를 낸 게 대단해. 그때 이태준이 다가옵니다. 노혜경 씨. 이태준이 처음으로 노혜경의 이름을 제대로 부릅니다. 이제 당신은 아무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혜경이 차갑게 말합니다. 일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법정 최종 변론이 있는 날입니다. 지난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법정 밖까지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오전 10시 판사가 입장하며 마지막 심리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선언하자 법정이 숨을 죽입니다. 피고인 이태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태준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섭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하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3년을 명령합니다. 이태준이 주저앉습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가 부축해줍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치료비 전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합니다. 노혜경과 지우가 서로의 손을 꽉 잡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 분쟁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서적 학대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판사가 계속해서 판결 이유를 설명합니다. 특히 임신에 대한 압박, 경제적 통제, 인격 모독 등은 명백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며느리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하고 증거를 수집한 것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닙니다.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법정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노예경과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포옹합니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노예경 씨, 판결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합니다. 노예경이 마이크 앞에서 차분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직도 숨어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을 거예요. 딸에게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지우야, 내가 용기를 낸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 정말 자랑스러워. 노예경이 딸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지우도 마이크 앞에 섭니다. 저처럼 혼자 견디고 계신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한 게 아니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리지만 또렷합니다. 그리고 저를 끝까지 믿어준 엄마에게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참고 살았을 거예요.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노예경이 대답합니다. 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활동도 해보려고 해요. 30년 군 생활에서 배운 게 있다면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63세 여군 투스타, 며느리 폭행 시댁의 승소,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계기 마련. 노예경의 집 거실에서 모녀가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이긴 거 맞아? 지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래, 이겼어. 노예경이 딸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이제 진짜 전쟁은 끝났어. 그때 노예경이 일어나서 옷장으로 갑니다.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군복을 꺼내 딸에게 보여줍니다. 지우야, 이거 봐. 30년 동안 입었던 군복입니다. 가슴에는 여러 개의 훈장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필요 없겠다. 하지만 필요하면 다시 입을 거야. 노예경이 군복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 옷을 입고 30년 동안 나라를 지켰는데 정작 내 딸은 지켜주지 못했네. 엄마. 지우가 눈물을 흘립니다. 아니야, 엄마가 지켜줬어. 끝까지 지켜줬어. 노예경이 딸을 안으며 말합니다. 지우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엄마,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지우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어?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노예경이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내가 이겨낸 거야. 이건 내 싸움이었어. 그날 밤 노예경은 군복을 정성스럽게 개어서 옷장 깊숙이 넣어둡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든 다시 입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사이로 아직도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63세 전직 군인 어머니의 전쟁은 끝났지만 더 큰 전쟁은 이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지우는 새로운 삶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고 노예경은 그런 딸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군복을 벗었지만 약한 사람을 지키는 마음만은 여전히 현역입니다. 이것이 한 어머니가 딸을 위해 벌인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